최단거리 그 말리포까지의 거리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는 약간 이득은 되겠지만 그 공사에서 대선항에서 연결하는 그 신산업 동력과 직접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통 물류의 효율성을 감안을 해서 그 대선항을 제가 설계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과 중국이 직접 연결됐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그 기대하는 효과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그 이상의 효과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전에 이제 경기도에서 연구했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했던 그 경제 파급 효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체 공사비를 봤을 때 전체 공사비가 한 120조 정도 그리고 절반 구간을 한국에서 공사를 하니까 60조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경제적 유발 효과가 사실은 200조 이상의 굉장히 그 많은 효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그 편익적인 부분이 굉장히 그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북아 전체의 흐름을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그 미래의 어떤 새로운 그 비전이라든가 또 문화적인 문제, 그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그 우리가 이제 수치상으로 표현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좀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사비 얘기를 좀 해보면요, 공사비가 한 전체 120조에서 한 60조 정도 그리고 대략적으로 공사 기간이 설계 기간이 한 5년 그리고 공사하는데 10년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지금 터키에 있는 그 해저 터널 그 다음에 이쪽에 그 가덕대교 거가대교 거제도에서 가덕도까지 이 해저 터널 구간 이런 굉장히 활발한 해저 터널의 선진국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거가대교 그 침해 공법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도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침해 공법이라는 것은 바다에 구조물을 넣어서 교통로를 만드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이미 공법이 검증이 되어 있는 그래서 한중 해저 터널에도 가장 적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차만 다닐 것이냐 자동차를 같이 다닐 것이냐 근데 325km라고 하는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죠. 이거를 자동차로 같은 길을 계속 운전하고 간다는 것은 안전상에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갖기 때문에 기차를 통해서 물류나 또는 여객을 수송하는 그 방식은 물론 좋죠. 근데 이제 자동차나 이런 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복합 방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트레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카트레인 방식으로 기차에 자동차를 탑승시켜서 우리가 이제 카페리아하고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합 운송을 하면 자동차에 대한 소송이 그렇게 충족할 만큼은 되지는 못하지만 안전성 확보 면에서는 그 방식이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뭐 공법상의 문제, 그 다음에 방식의 문제, 뭐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중 해저 터널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의 문제, 뭐 북한의 문제 이거를 떠나서라도 우리는 한반도 종단철도가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시아 횡단철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TCR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 횡단철도와 그 다음에 그 동남아시아 쪽으로 연결하는 아시아 그 횡단철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철도망이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마치 중국 산동반도를 들어가면 부채살처럼 이렇게 펴 있고 우리나라 서산에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이제 부채살처럼 철도망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서횡단철도가 수도권 횡단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총 12개 시군 330km를 통과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돌아서 갈 때 약 이틀 정도를 돌아서 선박으로 가는데 그 이틀의 거리를 한 3시간 안쪽에 단축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그 방식이고요. 중국에서 아마 이거를 가장 원하는 나라가 어디냐? 물론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이 충분한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그 실현 가능하냐라고 물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그리고 친매공법을 사용했을 때 공사기간 10년이 재정적인 면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국비와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자본이 같이 들어왔을 때 친매공법으로 하게 되면 약 한 60조에서 45에서 50조 정도까지 낮출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50조를 계산하면 국비 25조 그 다음에 민간 투자 25조 그러면 국비 25조를 10년으로 나누면 2조 5천 정도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 투자 여건상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친매공법은 컨소시엄이 건설회사들이 구성이 됐을 때 충분히 여러 공구에서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5년 안에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협상의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 다음에 재원이 얼만큼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빠르면 10년 이내 아니면 7년 이내에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얼만큼 적극적으로 또 국제관계가 얼만큼 변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아주 역학적이고 복합적인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 그 철의 실크로드 물류 수송의 중심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계속 얘기를 할 때 좀 비극적인 이런 사항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중심에서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요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분기점에 이 바로 동서횡단철도와 한중해저터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이 사업이 이제 그 동서횡단철도 12개 시군 그 시너지 효과 때문에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천안시에서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이 연구를 마치게 됐습니다. 연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거에 대해서 천안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중해저터널, 그 다음에 국가의 미래 비전, 그 다음에 전쟁이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에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경제성장, 현실적인 문제 이런 거를 담보하고 좀 더 그거를 진일보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 대한 고민을 같이 이 한중해저터널에 담아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